저 구창모 송골매 보컬로 다시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 이선미 그때 그 마음으로 청바지를 꺼내 입습니다. 배철수 구창모 그리고 우리 40년 동안의 열망이 드디어 하나 되어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 송골매 콘서트 열망 제작 발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배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1층, 2층에 와주셨는데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신 팬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 락의 전설 송골매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요. 그때 20살이었던 분들이 환갑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대로시겠죠. 그래도 오랜 시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2달 뒤면 송골매 공연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대장정에 앞서서 송골매를 기다려온 많은 분들의 열망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과연 송골매 콘서트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오늘 여러분에게 살짝 힌트를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기다리시는 동안 티저 영상을 보셨을 텐데 기타, 마이크, 또 청바지 정말 상징적인 오브제들 아니겠습니까? 배철수 씨 하면 역시 기타, 그리고 구창모 씨 하면 역시 마이크, 그리고 오랜 열망으로 이날만을 기다려온 여러분을 상징하는 청바지까지 2022 송골매 콘서트 열망은 송골매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많은 취재 기자분들, 또 사진 기자분들, 촬영 기자분들 오셨는데요. 오늘 토크 타임에 앞서서 포토 세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작 발표에는 아주 특별한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40년 만에 다시 뭉치는 송골매를 기념하면서 송골매의 전설적인 명곡들을 엄청난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가 나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과연 어떤 노래들이 어떻게 리메이크가 됐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무대를 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일단 모두 다 사랑하리를 선곡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송골매 선배님들의 팬이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모두 다 사랑하리를 선곡하게 된 이유는 서정적인
감성이 저랑 맞은 것도 있겠지만 또 저희 엑소의 팀 구호가 사랑하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모두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재밌게 모두 다 사랑한다는 그런 박애주의식 그런 표현들이 너무 좋았어서 그 표현이 정말 저한테 꽂혔기 때문에 이 곡을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계속 들어도 정말 명곡은 수십 년이 지나도 명곡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리메이크를 할까 켄지 작가님과 함께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오랜 생각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또 만들고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악에 잘 불러봤습니다. 송골매 선배님들의 명성에 또 누가 끼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불렀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또 선생님들께서 이 지금 제 무대를 보고 계신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더 떨리고요. 그냥 팬분들한테 불러드리는 게 아닌 또 송골매 선생님들한테 제가 선물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네, 축하드린다는 마음으로 모두 다 사랑하리 불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두 다 사랑하리가 수호 씨가 태어나기 훨씬 전, 거의 10년 전인 1982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이 40년 전 노래와 수호 씨의 이 미성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이렇게 또 멋지게 소화해 주셨는데 정말 잘 들었고요. 오리지널의 감동과는 또 다른 새로운 느낌을 주는 명곡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또 다른 뮤지션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분은 또 어떤 노래를 어떻게 새롭게 리메이크했을지 다음 주인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룹사운드 잔나비의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골매는 저는 특히나 옛날 음악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전설이시고 특히나 또 밴드를 하기 때문에 밴드 음악의 전설이시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그룹을 얘기해라라고 하면 항상 송골매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송골매의 무대를 제 두 눈으로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참 벅차오르는데 이렇게 리메이크에 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세상만사라는 노래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항상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하면은 그 혼자서 콧노래로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하면서 부르면서 그냥 웃으면서 뭐든 넘어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각 잡고 리메이크를 하게 되니까 정말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내가 힘들거나 잘 안 풀리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들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나가지고 리메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 록사운드의 기틀을 잡아주신 송골매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세상만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요. 난 세상 이런저런 알고도 나타지만 어느새 오분한 말 아무도 못 보내겠어. 내가 짓는 허리에 내 스스로 떠받는다면 세상 사는 모든 것이 즐겁지 않겠어. 감사합니다. 잔나비 최정훈님 세상만사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님들이 지금 노트북으로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박수는 요청 다시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즘 뭐 최고의 밴드죠. 잔나비의 감성이 아주 오롯이 녹아있는 세상만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수호님과 또 잔나비님의 리메이크 음원들은 곧 발매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듣고 싶으실 텐데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도 수호님과 또 잔나비 최정훈님을 다시 모셔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한국 락의 전설 송골매 배철수님, 구창모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쑥스러워 하시는데 먼저 사진 촬영 시간을 가지니까요. 이제 배철 선생님. 자, 그럼 전 빠지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쑥스럽게 웃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자, 약간 왼쪽을 살짝 봐 주실까요? 약간 왼쪽에 38년 만에 또 아이 컨택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약간 오른쪽 기자님들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전 그 감성으로 두 분 사랑 표시 한번 앞에 해주시겠습니까? 사랑. 그렇죠. 정면으로 먼저 해주십시오. 감사하고요. 살짝 왼쪽 봐주십시오. 이번엔 오른쪽 기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이 느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즘 그래도 많이 하는 미니 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그맣게 엄지와 엄지 조그맣게 하셔가지고 정면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분이 송골매 열망 티셔츠를 멋있게 맞춰 입고 오셨는데 살짝 티셔츠 감성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름이니까 자켓을 제가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돌려드리고요. 이 느낌으로 가시겠어요? 아예 벗는 걸로.
감사합니다. 예. 자. 자, 조금만 붙어주시고. 아, 이게 더 좋네요, 진짜. 예. 살짝 왼쪽 봐주시기만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오른쪽 기자님들께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거 원하시죠? 아, 2층 기자님들 계세요. 자, 저 위쪽에 2층 기자님들께 자, 2층에 계신 팬 여러분께 인사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 표시 한번 해주십시오. 사랑. 예. 아, 미니 하트 말고 예. 사랑.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신 그런 느낌으로 살짝 서로 마주 보시고 악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악수. 예. 정상회담 느낌. 예. 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의기투합. 예.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뜨거운 남자들의 포옹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씨 나오셨어요. 자, 한 번만. 예. 네, 자, 왼쪽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른쪽.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포토 세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두 분 오랜만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자, 그럼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토크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두 분을 정말 처음 뵌 순간이 생각나네요. 예, 두 분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제가 SBS 거의 신입 아나운서 시절에 구창원 선생님 브라보 라디오 하러 오셨을 때 첫 방송 앞두고 제가 인사드렸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전혀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철수 선생님도 사실 그 여의도에 한번 불러서 카레를 사주신 적이 있는데 그건 기억나요. 아, 그거 기억하시나요? 아, 역시 카드를 긁으셨기 때문에 축구 얘기하자고 한번 부르셔가지고 예, 맛있는 카레를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두 분 정말 멋지신데요. 4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송골매의 주인공 배철수님 그리고 구창모님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듣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오늘 편하게 기자님들도 많은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0년 만에 이렇게 송골매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 기분과 소감이 어떠신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굉장히 설레고 또 긴장도 되고 또 그 옛날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내가 과연 무대에서 그때 그 기분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아, 설렘도 있습니다만 또 사실 예,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송골매를 정말 좋아하셨던 팬들이 이번 공연을 보고 혹시라도 실망하시면 어떡할까.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이 젊은 시절에 저희들한테 오빠라고 불렀던 특히 이제 중년의 여성분들이 네네. 저희들을 실제로 보시고 아, 창모 오빠도 이제 많이 늙었네 뭐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제가 더 걱정이죠. 뭐 구창모 씨 아직 괜찮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아, 시간은 흘렀지만 그때 그 마음을 타임캡슐처럼 저장한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정말 소녀 감성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자,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두 분이기 때문에 멋진 무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두 분과 이야기하기 앞서서 먼저 아까 송골매 곡을 멋지게 리메이크를 해줬던 엑소의 리더 수호님과 또 잔나비의 최정호님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먼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야, 근데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저 수호군하고 예. 잔나비 최정훈 씨가 노래하는데 아, 물론 기사 쓰시느라고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박수를 좀 치시지 너무들 그냥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저 뒤에서 구창모 씨하고 둘이 박수 무지하게 쳤는데 들렸죠? 예, 네, 들었습니다. 예. 들렸습니다. 네. 아, 근데 두 분도 이제 약간 쇼케이스는 기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실 거예요. 예. 공연 저는 처음이라서 예, 이런 자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떨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오히려 후배 가수님들보다. 네. 예. 아까 정말 객석 한 켠에서 두 분이 보셨는데 후배들의 노래 어떻게 보셨나요? 감각이 저희 송골매 때 했던 그런 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새롭고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배철 선생님. 일단 이 두 친구가 노래하고 있는데 예. 부럽더라고요. 아 무엇이 가장 부러우십니까? 야, 참 좋은 때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쵸. 저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젊고 반짝반짝할 때가 있었는데 예. 이제 저 친구들이 나를 보면 거의 뭐 아버님 보듯이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 반짝반짝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네, 항상. 네. 예. 고맙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그리고 사실 후배 가수님들이 또 부러워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38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오랫동안 기다린 팬들과 이렇게 취재의 열기가 있는 걸 보면은 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도 이 후배들은 또 사랑받기 원하기 때문에 서로 또 부러워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선배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계속 음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기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테니까 질문 자유롭게 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수호님과 정호님은 어떻게 이 리메이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되셨을까요? 네,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노래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사실 어머니께서 좀 많이 팬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덩달아서 평상시에 자주 음악을 들었는데요.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 혹시 어머니께서 예전에 여성 팬들 보면 한 85%는 구창모 씨 팬이고 한 15% 정도가 제 팬이었는데 어머니는 역시 구창모 씨. 굉장히 민감한 질문부터 하시네요. 네, 두 분 다 팬이셨던 걸로. 예, 구창모 씨 팬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옛날 얘기 예. 드리자면 배철수 씨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약간 비하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부각을 시킵니다. 오히려 약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분을 좀 늘리는 스타일이시고. 아니요. 배철수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렇죠. 배철수 씨 좋아하는 팬들을 제가 알거든요. 예. 뭐 70%, 75%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세요. 사전 차단. 예. 수호 씨 얘기 듣던 네, 예. 그래서 자주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먼저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관심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법석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제가 아까 그 무대도 지켜봤지만 이제 지금 유튜브 통해서 전 세계에서도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수호님 팬들이 엄청 접속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댓글 남기면서 보고 있는데 무대도 너무 멋있게 화면에 잡혔고요. 예. 야, 그럼 수호 씨 덕분에 우리 지금 국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한 반 이상 영어로 달리고 있습니다. 예.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예, 그러니까요. 영어 공부해야 되겠는데. 예. 또 최정훈님은 어떻게 리메이크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네, 저도 밴드를 하다 보니까 예. 당연하게 이런 일들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네.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배철수 선생님께서 저희를 직접 픽하셨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이런 영광이 있나라는 예.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곡을 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예. 그냥 하게 돼서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배철수 선생님 방송에도 또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음악 캠프 제가 원래 좋아해요. 그렇죠. 최정훈 씨를.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밴드 음악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선배에 대한 동경이 예. 뭐 다른 음악도 그렇겠지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락 음악의 불모지였던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선배님들의 도움 덕분이니까 그래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들 자유롭게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이 뒤쪽에 계신 안경 쓰신 기자님,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이루라 기자입니다. 송골매 선생님들 비롯하여 엑소 수호님 그리고 잔나비님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40년 만에 뭉친 송골매잖아요. 그 다른 멤버로 해서 2010년에 재결성이 한 번 있긴 했었는데 두 분의 이 재결성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두 분 중 좀 어느 분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야 이번에 우리는 꼭 하자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약간 질책성 질문이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느냐.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듣던 얘기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해외에서 20년을 넘게 생활을 했어요. 예, 그 바람에 국내에서 음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좀 없었고, 또 그 사이에도 배철수 씨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났었지만 배철수 씨가 꼭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송골매에 대해서 팀 재결합해서 활동하는 거는 오래전서부터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는 사실 1990년에 송골매 9집을 끝으로 라디오 디스크 자키로만 계속 33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90년에 DJ가 됐을 때는 뭐 음악계에서 은퇴했다는 생각은 못 했었는데 한 5년 정도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나는 음악에 대한 재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음악을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음악을 소개하는 것이 더 나한테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무대로 돌아온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구창모 씨하고 계속 만나면서 뭐 아직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니까요. 만나면서 저는 구창모 씨가 노래 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뭐라고 이런 얘기 좀 웃기지만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아니 저렇게 재능이 있고 노래도 잘하고 히트곡도 10곡 이상인데 왜 힘들게 이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아주 힘든 사업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업은 저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노래는 그냥 마이크 하나만 들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냥 있는 거의 들 게 없습니다. 몸만 건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창모 씨가 다시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려워하더라고요. 다시 무대로 돌아오는 걸.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송골매 공연 더 나이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계속해서 노래를 하면 어떻겠냐고 한 10년 전부터 얘기를 주고받긴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또 실현이 될지는 몰랐네요. 10년 동안 논의하셨는데 빨리 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린 건가요? 예. 아니 원래 한 2년 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좀 미뤄진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정말. 예, 더 늦지 않아서요. 자, 어쨌든 두 분이 정말 많은 팬들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또 기자님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아까 멋진 노래를 또 불러주신 수호님과 또 최정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모두 다 사랑하리라는 노래를 리메이크하기로 결정을 하고 딱 듣고 어떻게 불러야겠다 이렇게 영감이 좀 떠오르셨는지 일단 수호님 궁금하네요. 되게 시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사, 시 같다. 네, 예. 가사 자체도 그렇고 그게 가사 하나하나씩 읊어보면은 약간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발라드 부르듯이가 아니라 약간 창을 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시를 읊듯이 하는 그런 서정적인 감성을 담아서 부르면서 편곡할 때도 좀 더 프로그레시브 락 장르로 좀 몽환적으로 네. 사운드를 많이 썼는데 좀 그 보라색, 붉은색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하늘에 붕 떠 있는 느낌, 신선 느낌으로 약간 신선 느낌. 네,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신선 느낌으로 불러봤습니다.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컬러 감성까지 생각을 하면서
몽환적이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몽환적 표현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까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붕 떠서 예. 있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최정우님은 세상만사와 또 다른 점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아까 무대 보니까 저는 예전 송골매의 그 무대랑 굉장히 겹치면서도 굉장히 특이한 느낌이었거든요. 눈앞에서 저는 송골매의 무대를 어릴 때 본 적이 없고 TV로만 봤으니까. 근데 이 최정우님 무대는 너무 특별했습니다. 저희 자체가 리메이크를 할 때 원곡을 이렇게 조금 바꾸는 거를 조금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원곡에 기반한 노래를 조금 리메이크를 해봤는데 예. 가사 내용도 그렇고 곡의 리프도 그렇고 뭔가 주문을 외는 것 같았어요. 수호님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예. 뭔가 내가 힘들거나 일이 잘 안 될 때 조금 주문을 외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원곡의 리프가 약간 그 메이저와 마이너를 조금 넘나드는 그런 재밌는 음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에다가 저희가 좀 밝은 메이저 음들을 막 추가해서 화음을 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리송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그렇게 편곡을 했습니다. 아니 그 후렴 부분 부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아 저는 이 노래를 젊은 시절에 불렀는데 예. 후렴이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대로 한 세상 1억으로는 이제 이럭저럭의 고어거든요. 예. 그런대로 한 세상 이럭저럭 살아가자는 게 과연 젊은 놈이 할 수 있는 얘긴가?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 라이브 네. 영상을 근데 하실 법한 그런 그쵸. 뭔가 아니 네. 어울렸죠. 네. 굉장히 어울렸죠. 굉장히 어울리셨어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시 저 노래 연습하면서 예. 아 이 노래는 진짜 이 나이에 부르니까 어울리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신선 느낌. 아, 근데 다들 뮤지션들은 웬만하면 다들 조금 애늙은이 감성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아니, 그래서- 부르면서 뭐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젊은 시절에 이 노래 부를 때 예. 텔레비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셨던 어르신들은 예. 지금 세상에 안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죠. 혹시라도 예. 생존하신 분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놈은 저 젊은 놈이 뭔 소리야 이렇게 꾸짖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만에 사과를 드리고. 근데 그런 가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대를 관통해서 오랫동안 전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구창모님의 미성과 또 수호님의 미성이 겹치면서 또 두 팬덤이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구창모님이 수호님께 또 다른 곡을 하나 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십니까요? 제 노래 중에서 발라드한 노래가 수호 씨한테 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네. 발라드 노래보다 이번에는 저 모두 다 사랑을 불렀으니까 예. 어쩌다 마친 그대를 한번 어쩌다 했으면 맞추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페스티벌에서 커버해서 오. 이 노래 했었어요. 오. 네. 네. 어쩌다 마주친 오.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네.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무반주를 하는데도 뭔가 그러니까요. 감성이 오네요. 야, 찌릿찌릿하네요. 근데 어떻게 딱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저도 지금 소름이 어울리니까. 돋았어요. 네, 그래서 저 신나가지고 지금 노래 부르는데 아,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예. 그러면 배철수님께서 혹시 최정호님께 또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뭐저 친구는 뭘 불러도 그렇죠. 잘 부르니까. 네. 하나 좀 찝어 주신다면. 빗물 가능할까요? 빗물 그건 그 노래를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그건 다른 사람이 부르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예.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첫 짝사랑 깨지고 그 노래를 흥얼거렸었는데. 예. 창가에 빗물 보면서. 글쎄 어떤 노래가 어울릴까? 저는 저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사랑했네. 처음부터 사랑했네. 예. 그건 잘 그게 아니- 모르는 곡인데 다들. 잔나비에서 그 네네.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게 되면 뭔가 좀 더 배철수 씨가 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송골매하고는 다른 분위기가 확 나올 것 같은 느낌. 그 처음부터 사랑했네라고 1979년에 나온 네. 송골매 데뷔 앨범에 있는데 데뷔 앨범이 있어요. 히트가 안 돼서 잘 모를 텐데
집에 가서 시간 나면 한번 들어봐요. 네, 듣고 나중에 꼭 한번 각 잡고 또 그래요. 오늘처럼 예. 또 어차피 두 분에게는 송골매 데뷔 앨범이나 또 9집 앨범이나 다 태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예. 그러네. 어차피 과거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너무 토크를 해버렸네요. 자, 기자님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 이복진 기자인데요. 저 두 가지만 질문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코로나 이전에 뭐 공연을 준비하셨다라고 하셔서 원래는 20년도에 공연을 계획을 하셨던 건지 그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런 얘기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게 30년이 넘게 지난 세월 다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래 공연 자체가 약간 옛날 감성 그대로 가실지 아니면 현대에 맞춰서 약간의 리메이크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음악이라는 게 사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발전해 오거든요. 트렌드도 바뀌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는 거의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고 노래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하고 함께 호흡했던 그 젊은 세대들, 지금은 마음만 젊으신 분들이 그 우리하고 같이 음악을 노래하고 듣고 뭐 그러면서 젊은 시절로 돌아갔으면 무대 위에 있는 저희도 그렇고 객석에 계신 여러분도 같이 뭐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젊은 시절로 그냥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타임 슬립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편곡은 100% 오리지널 그대로 할 겁니다. 완전 물론 시간 여행이네요. 물론 노래는 100%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였죠? 공연은 2020년 12월 달에 겨울에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계속 미뤄졌죠.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그나마 조금 잠잠해져서 근데 9월까지 잘 방역이 잘 그럼요. 텐데. 이제 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됐으니까요. 자, 2층에도 기자님들 많이 계신데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셔서 2층 기자님께 질문, 앞쪽에 계신 기자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입니다. 그 선생님들께 질문 좀 여쭈겠는데요. 아까 이제 영상에는 청바지라는 이제 오브제가 나왔고 아까 수호 씨는 잠깐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질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1980년대 송골매가 던졌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혹은 일성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 그 메시지가 40년이 지난 현재에는 또 어떤 함의가 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철학적이라 이 답이 잘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음악을 하면서 뭘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줘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음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직된 사회였을 거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다 힘든 시기였는데 송골매라는 팀이 그 당시에 어떤 기성 가요계하고는 조금 다른 그 무대 위에 아마 청바지를 입고 올라온 거의 최초의 밴드였을 겁니다. 그 이전에 저희 선배님들은 다들 턱시도를 입으시고 뭐 나비 넥타이 메고 막 올라오셨거든요. 그리고 방송이란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그냥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노래를 해서 아마도 그 시대에 굉장히 힘들었던 학교에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들고 그랬던 젊은 친구들이 저희를 보고 좀 대리만족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일탈의 느낌 그런 걸 받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 당시에 장발과 그다음에 미니스커트가 단속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젊은이들은 장발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 친구들이 거의 다였었거든요. 옛날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배철수 씨는
물론 머리도 안 감았기 때문에 떡졌지만 이 어깨까지 내려오는 그 머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던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청바지는 우리 젊은이들의 뭐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대복으로 입을 수 있는 우리 재산 가지고요, 경제력 네네.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청바지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 얼뜻 생각나는데 뭐 방송국에 청바지 입고 출연했다가 굉장히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무시한다고. 그런 경험도 좀 저희들은 어쨌든 청바지밖에 입을 수밖에 없었고 청바지 입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많은 젊은이들한테 우선 외모적으로 어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오브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또 시간을 걸어서 들으니까 너무 새롭네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그때는 아니 배철수 씨 아마 대학가요제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머리가 너무 짧게 자른 거예요. 배철수 씨가 아니에요, 그 예, 머리가. 예.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건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후배 가수님들이 상당히 그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까 묘한 표정을 좀 짓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송골매 두 분은 이 잔나비 그리고 또 엑소의 노래를 혹시 뭐 무대에서 밥 리메이크를 해줄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 계신 노래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엑소의 으르렁이라는 노래를 으르렁을? 불렀어요. 예. 예. 참 소화하기 어렵더라고요, 제 세대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오, 시도는 해보고 으르렁. 싶은데 감사합니다. 어디서 힘드냐면요. 그거는 예. 이제 누가 대역을 해줄 거라고 하는데 이 랩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랩은 내가 할게. 괜찮네요. 너무 좋습니다. 으르렁을 한번 해보시겠다. 예. 잔나비 노래 배철수 선생님. 그 제가 최정훈 씨랑 방송도 여러 번 하고 예.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렇죠. 잔나비 노래는 함부로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희한하게 부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진짜로 감히 저 친구 노래를 제가 부를 엄두가 안 나요. 저는 자신 없네요. 그런가요? 그럼 으르렁만 나중에 으르렁만 하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수호님이랑 잔나비 최정우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자님들 두 분께 질문이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받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송골매 노래들을 리메이크하면서 송골매라는 밴드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사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제가 그 아버지를 통해 송골매 음악을 들었는데 네. 그때는 가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노래가 되게 락 음악이구나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옛날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네. 점점 크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우리나라 밴드 음악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 하시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조상님이시잖아요. 네. 아니 정말로요. 좋은 의미로서 정말 살아계신 조상님. 저희를 낳아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조상님이라기보다는 뿌리. 네, 예. 뿌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은 노래 가사에서 오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가사가 아까 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만 할 수 있었던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만 할 수 있었던 가사 말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깊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진짜 시대를 관통하는 가사니까요. 수호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이하 동문인데요. 이게 가사. 네, 저도 가사를 쓰는 입장에서 리메이크를 한다고 해서 거의 모든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읽었을 때 아까 제가 시 같다고 말씀드린 게 네. 사랑, 우정, 꿈, 청춘, 정말 인생 정말 왜 송골매가 전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음악과 그 메시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 최고의 정말 전설 아닌 레전드 선배님, 선생님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우, 와, 진짜 굉장히 너무 극찬을 하니까. 예.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예, 멜로디는 별로였다는 얘기예요. 농담에 농담. 예, 알겠습니다. 아, 수호님, 최정호님 정말 귀한 두 분이 이렇게 리메이크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은 또 스케줄상 먼저 보내드리고 송골매 두 분과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말씀드리자면 예. 저희 네 분 다 같이 사진 찍은 게 없어서 사진 제가 예. 이게 제가 저희 감사하죠. 그 집에 걸어야 돼서요. 아, 예. 가운데 여기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네. 조금만 오른 왼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엄마가 보고 있어서 이거. 자, 예, 자 그러면 포토 타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예. 아 저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사랑을 하고 계신데 지금 따봉을 예, 자 감사드리고 왼쪽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살짝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층에 계신 기자님들 위로 쭉 한번 올려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호님 그리고 수호님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리메이크 프로젝트 음원 발매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순서 예 앉으시죠. 이번 순서는 두 분과 함께 열망이란 주제로 함께할 2022 송골매 콘서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이쪽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김지선이고요. 열망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그 열망이 아까 그 미철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창모 선생님이 다시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에 어떤 열망을 담으신 것인지 그 의미를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이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잠깐 쓰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기사에는 또 이번 공연이 이들이 함께하는 걸 보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해외 공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열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선 두 번째 질문 그 마지막이라는 마지막.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배철수 씨가 주로 사용했어요. 근데 배철수 씨가 처음 저한테 이 공연에 대해서 재결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라스트 앨범과 라스트 투어를 하자고 그때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그때 물어봤습니다. 왜 라스트냐는데 자기는 송골매라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이 공연을 하고 싶고 또 앨범도 만들고 싶고 자기는 음악 생활은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그러냐. 그런데 속으로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걸.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의 의지니까 본인의 아마 판단해서 허리라고 봅니다. 저희는 라스트는 저의 경우는 라스트는 아닙니다. 마지막이다. 뭐 세상 모든 일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저는 이번 구창모 씨하고 같이 송골매 투어 하고 또 해외 공연은 지금 계획으로는 미국 공연 LA하고 뉴욕하고 애틀란타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내년 3월 돼 있는데 계획이 저는 그 공연까지 마치면 더 이상은 이제 음악은 안 하려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듣질 않아. 진지하게 들었기 때문에 애매하게 매듭이 지어졌네요. 근데 열정, 일단 마지막이다. 일단 그리고 열망, 열정, 열망, 열정, 열망.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20대 때 가지고 있던 그 열망과 열정을 그대로 지금 이 시대로 갖고 와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그렇군요.
배철 선생님은 덧붙일 얘기가 없네요. 예. 열망. 제가 웬만하면 덧붙이는 편인데 예. 이번에 구창모 씨가 아주 얘기 잘해가지고 이걸로 감사합니다. 예, 끝내도록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예. 자, 왼쪽에 계시는 기자님 앞줄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토마토의 권익도 기자라고 합니다. 예, 그 일전에 한번 그 배철 선생님께서 그 송골매 20주년 이제 제 다른 멤버들 재결성 당시에 그 전설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각 때문에 이제 라스트 앨범과 라스트 공연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궁금했고요. 그 다른 멤버분들과 함께 뭔가 라스트 앨범 낸다고 하시니까 다 같이 한번 낼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네, 그 BTS 필두로 이제 K-팝 시장이 글로벌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아이돌 위주의 시장 위주로 좀 아직까지도 한국 대중음악 시장이 좀 획일화돼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까도 최정훈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 록 시장이 이제 불모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향들이 있을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설이 되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전설은 우리가 전설이 되겠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오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전설이 비슷하게 됐는데요. 네. 아직도 저는 뭐 송골매가 그렇게 전설이라는 생각까지는 못 하겠고요. 80년대 아무튼 10년 동안 굉장히 꽤 열심히 밴드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송골매를 기억해 주시고 뭐 일부의 분들이 전설이라고 이렇게 요즘 잘 사용하는 단어로 추앙해 주시는 건 그냥 뭐 감사할 따름이죠. 예, 감사할 따름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런 기대와 그런 열망에 부응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지금 현재 뭐 가장 성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창모 씨도 운동을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노래는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롤링스톤스의 믹 재거가 지금도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는 것은 계속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믹 재거 기록을 보면 공연 간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그 호텔 2개 층을 비운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저 조깅을 못 하니까 그 호텔 복도를 2개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 맨살에 재킷만 입고 사진을 찍으시고 또 무대 위에서 2시간 이상 노래를 하시는 거죠. 구창모 씨가 요즘 노래 열심히 하시거든요. 예, 저는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구창모 씨가 노래 잘하면 옆에 배철수 씨가 사실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서 있으려고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친구지만 어떨 때는 제가 형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한테 새로운 얘기, 그다음에 원래 형이에요. 제가 한 살 많은데 실제 형이다. 제 동생하고 친구거든요. 이걸 계속 얘기를 받아치면은 둘이 싸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제가 자르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배철수 얘기하다 잊어먹을 뻔했잖아요. 또 배철수 씨가 저한테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가요계를 떠나 있었던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충해주고 조금 전에 롤링스톤스 믹 재거를 저한테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해줬습니다. 믹 재거가 무대를 위해서 노래를 위해서 그렇게 조깅을 하고 체력을 다진다고. 그래서 사실 송골매 공연이 결정되면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더 운동을 많이 했는데 물론 걷고 달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저희 집이 25층이에요. 그래서 아, 예. 25층 계단을 매일 와. 오르고 있습니다. 와 25층은 엄청난 거기- 건데요. 한번 벗어보시겠습니까? 아유, 파리를 하라고요 지금. 아니. 아니, 벗으면 깜짝 놀라시는데 예. 그냥 팬들이 뭐 정말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벗도록 예, 하겠습니다. 안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철수 선생님은 운동을 혹시 하고 계신지? 저는 숨쉬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참, 예, 모든 멤버 아니 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없고 아까 질문하신 그 한국 대중음악이 지금 K-팝 열풍이 전 세계에 불고 있지만 너무 장르가 획일화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지적은 뭐 굉장히 맞는 지적이시고요. 근데 네. 이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건 저도 좀 장르가 다양화돼서 가요가 골고루 발전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문화는 뭐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 안 됩니다. 그냥 문화는 그냥 흘러가는 강 같아서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저 댐만 안 쌓으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예, 미디어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애정을 갖고 계시면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두 분이 오랜만에 또 기타를 잡고 마이크를 잡으셨는데 노래와 연주가 어떻게 지금 어떤 정도의 퀄리티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우리 저 송골매 예. 저하고 이번에 이 송골매 음악의 음악 감독이 예. 저하고 송골매 7, 8, 9집도 함께 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 막내였는데 네네. 지금은 뭐 대한민국 베이스 연주자 중엔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분이군요. 예, 학교에서 뭐 후배들 양성도 하고 아직도 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을 비롯한 많은 밴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 이태윤 감독이 예. 이번에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그래요? 예. 두 분이 그래도 생각하시는 게 구창모님은 어떠신지 지금 준비 과정 느껴보시니까. 연습을 이제 전체 이제 밴드하고 같이 마쳤는데 예.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예.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연습하는 것 자체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과연 그때 그 기분이 나올까 하는데 될까? 저는 사실 연습하면서 표현은 다 안 했지만 막 심장이 둥둥둥 뛸 정도로 굉장히 느낌이 예. 확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은 그대로 표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 그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렇죠. 감성적이에요 사람이. 얘가 예. 2016년에 저 일본에서 하는 서머소닉 음악 페스티벌이라고 뭐 아주 대형 페스티벌 한번 예, 모시고 갔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락 밴드들이 저 수만 명 관객 앞에서 연주를 하고 노래하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 왜 그랬었냐면은 이런 극장에서 하는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공연만 해봤지 야외 그런 스타디움이나 이런 야구장 같은 데서 하는 공연을 저는 처음 가본 거예요. 서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런데 야구장이었습니다 그때. 거기가 롯데 지바 롯데. 야구장 그 큰 데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드러머가 올라와서 대고를 밟았습니다. 쿵 하는데 가슴이 바로 전달이 돼. 그 충격이 대고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고 큰 북. 큰 북. 베이스 드럼. 대고. 그 감동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가지고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연주를 보는데 와 그때도 이제 물론 배철수 씨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지만은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야 나도 이런 무대를 한번 쓸 기회가 올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기회가 이제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그 40년 만에 합을 맞춰 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송골매 밴드의 며칠 전 음악 리허설 장면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그대를 처음
지금 돼 있는 거 페이드아웃 하더라도 그냥 맞춰놓고 그다음에 엔딩 같은 거는 나중에 뭐였습니까?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야, 정말 오랜만에 두 분이 마이크를 잡고 기타를 들고 이렇게 아이 컨택하는 모습이 너무 찌릿찌릿하네요, 정말. 예. 자, 이 영상을 보고 기자님들이 굉장히 궁금한 점도 많아지셨을 텐데 본격적인 질문을 받기 전에 두 분의 연습 현장에 함께 하셨던 송골매 멤버이자 이번 공연의 음악 감독님, 영혼의 베이스 이태윤 음악 감독님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골매 7집, 8집, 9집에서 베이스와 약간의 보컬을 담당했던 영혼의 베이스 이태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어서 오십시오. 앉아서 얘기 나누시죠. 예. 자, 그 어쩌다 마주친 그대 전주를 연주하는 순간에 연습실에 있는 스태프들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짜릿했다고 하는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연주 합을 맞춰보는 그 순간 감독님 소감 어떠셨습니까? 저희 멤버들도 소름이 돋았대요. 네, 왜냐하면 이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이 세기의 명곡에 네. 이 오리지널리티의 두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이걸 이 현장에서 연주한다는 자체가 저희 멤버들한테는 정말 이례적이고 예.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 송골매 밴드의 영상을 찾아보면 유튜브에 굉장히 풍화된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눈앞에서 진짜 고퀄리티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음악 감독님으로서 두 분의 노래와 연주 평가를 좀 부탁드릴 텐데 송골매 전성기 시절의 모습과 비교해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냉정하게 팩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저희 밴드 멤버들 본인들이 지금 송골매 4기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멤버들 착각하는 게 아니라 송골매 4기 맞죠? 맞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형님 지분을 달라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공통적인 의견은 네. 왜 인재하셨냐. 그렇죠. 이제 구창모 형님 말씀을 드리면 보이스 컬러가 너무너무 기름지고 너무너무 좋아지셨다.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 있고 네. 오리지널 1980년대 발표하셨던 앨범에 있는 오리지널 키, 그 음역대대로 하셔도 될 텐데 왜 키를 반키 한 키씩 내리실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전국 투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다. 그래서 좀 아끼셔야 된다. 그래서 구창모 형님 굉장히 저희 멤버들이 아주 너무 감동적이다라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배철수 형님은 그냥 단 한마디로 똑같아요. 1978년도 9년도 하고 똑같아. 그게 저희 멤버들의 공통적인 소견입니다. 예, 노래 못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죠. 가창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때 그 필링과 그 감성과 그 보컬 능력, 형님의 그 멋진 개성을 살린 그 보컬 능력이 아직도 여전히 건재하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야, 이렇게 말씀으로만 들으니까 진짜 무대가 더 궁금해지는데 기자님들도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예, 맨 왼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 세 분께 질문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실수의 이재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배철수 선생님하고 구창모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뭉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폴 맥카트니나 존 레논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두 분의 시너지가 대단했던 건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시는 건데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두 분의 좀 시너지는 무엇이었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좀 새삼스러우시겠지만 배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구 선생님 이렇게 러브콜 보내실 때 그때 좀 돌아봐 주시면 좀 어떠실지 좀 질문. 러브콜은 근데 이게 다시 러브콜 하실 때 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불안을 돌아봐 주시면 지금 좀 예. 어떠실지.
자, 숙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78년대 가요제 나갔다가 79년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음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동창 대학 다니는 친구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하고 설악산 오색약수터입니다. 지금의 오색은 남설악인데 네. 거기 암자가 있었어요. 망월살의 남자가. 예,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고시 공부는 아니지만 자주 공부했다고 예. 공부하겠다고 갔는데 그곳을 배철수 씨가 그 당시는 뭐 자동차가 당연히 저희는 없었고 그렇죠. 시외버스 타고 한 5시간을 그 비포장도로를 와야 되는 곳입니다. 예. 어느 날 겨울에 배철수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암자로요? 예, 암자로요. 예. 그래가지고 첫 마디가 음악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속으로 그때 대답은 내가 정확하게 안 했지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서 음악을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에 우선 감동을 먹었고 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친구 대단한 친구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하면서 숙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표현을 했냐면요. 저희 그 송골매 2집이죠. 어쩌다 맞춤 그대 그 앨범을 보면 내 마음의 꽃이라는 노래하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는 메들리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배철수 씨하고 저하고 모르던 시절에 서로 각자가 만들었던 노래예요. 그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메들리니까 그렇게 조화가 잘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야 우리는 이거 할 수밖에 없었나 보다 송골매를 같이. 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야, 진짜 숙명이 운명이네요. 예. 배철수 선생님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표정이 약간 아니. 예. 그렇게 보였어요?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생각이 나서요. 예. 뭐 구창모 씨를 1978년에 TBC 해변가요제 2차 예심할 때 처음 봤어요. 2차 예심할 때 그냥 이런 라디오 공개홀에서 2차 예심을 하고 있었는데 전 밖에 있었거든요. 밖에 있는데 안에서 누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너무 미성으로 고음으로 아주 깨끗하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 예. 그래서 구름관아를 그때 부를 때요. 이건 뭔가 그러고 제가 들어가 봤죠.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진짜 꽃미남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야 정말 꽃미남으로 생긴 친구가 고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와 저렇게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나? 그러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기억이 나는 게 그냥 드라마 남자 주인공인 분이 무슨 OST 부르듯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화 주인공도 여러 편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배우라고 착각도 한 적이 있어 어렸을 때.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런 친구하고 같이 음악하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생각했고 해변가요제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예. 근데 이제 각자 저는 송골매라는 팀을 처음 출발할 때부터 사실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뭐 이런저런 뭐 얘기하자면 길고. 그래서 송골매 데뷔 앨범을 내가지고 데뷔 앨범은 괜찮았는데 음악은 그렇죠. 잘 안 됐어요. 음반이. 1집이 좀. 그런데다가 기타 치던 친구가 지덕예배라고 군대를 또 가게 됐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럼 송골매라는 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구창모 씨 생각이 난 거죠. 집에 전화해봤더니 오색약수터 옆에 암자에 뭐 공부를 한다고 갔대요. 제가 볼 때 그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공부지? 그 시외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갔죠. 예.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예. 기다렸을 거예요, 저를. 자기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거기서.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기다린 거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배철수 씨가 찾아온 게. 운명을 기다린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때 구창모 씨를 멤버로 영입하려고 찾아간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그렇죠. 그래서 구창모 씨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송골매 2집을 발매하면서 거기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하고 모두 다 사랑하리 두 곡의 가요 톱10 1위 곡을 내면서 공전 히트곡들 잘 됐죠. 제가 구창모 씨를
이용해 먹은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그 시간이 굉장히 지금 약간 오버가 돼가지고 기자님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두 분이 질문 하나 나오면 이제 만담도 해주셔서 미안해요. 짧게. 분량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자, 기자님 질문, 가운데 계신 분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파라노이드 매거진의 송명화라고 합니다. 우선 음악 감독님 오셨으니까 그 공연에서 명곡 외로운 들꽃을 들을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계시니까 우리 배철호 총연출 감독님께서 원래 원안에는 1차 원안에는 셋 리스트에는 외로운 들꽃을 빼셨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자, 오른쪽에 지금 숨어 계신데요. 뺐어요. 근데 저희 존경하는 우리 배철수 구창모 형님께서 태윤이도 음악 감독이지만 이태윤이도 멤버 아니냐. 앨범을 3장을 내고 활동을 했는데 태윤이가 송골매 8집에 불렀던 외로운 들꽃이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발라드 곡을 부르게 해라.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 콘서트에 제가 노래합니다. 한 곡. 이상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원래 이태윤 씨가 그 송골매 9집에 있는 모여라 초등학생 사이에서만 히트한 노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모여라. 데이트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그 노래 부른다고 선생님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거기 보면 그 후렴은 우리 이태윤 씨가 부른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요. 자, 첫 질문이었고. 송골매는 락밴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밴드들 가운데 몇 안 되게 전성기 멤버들을 그냥 일반인들이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아이돌과 같은 밴드였었고요. 그렇죠. 또 송골매는 영일레븐이나 젊음의 행진 같은 프로그램에 그 마치 하우스 밴드처럼 매주 올라가서 연주를 뭐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했어야 됐었는데 락음악 스타일의 어떤 락밴드로서의 송골매와 이런 상황들이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번 공연에 대해서는 이번 공연이 음반이나 블루레이 혹시 뭐 DVD 같은 거로 발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송골매 활동하실 때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쥐띠 며느리 주제가라든지 아니면 그 울퉁불퉁 모습의 못쓰기로 갔습니다와 매치매치바 CF라든지 이런 미발표 음원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음원들 챙겨가지고 음반으로 다시 내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미발표 음원에 대해서 팬들은 또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가슴에 어떻게 레드 제플린 티셔츠를 입으시고 지금 매치매치바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 매치매치바 정말 공전의 히트 CM 아니겠습니까? 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구창모 씨가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 가사가 쭉 가다가 매치매치바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근데 못생겨도 맛은 좋아해서 제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건 야 진짜 그것은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삼양 1분면 생각도 나네요. CM송을 많이 했어요. 많았죠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그거 모아가지고 음원으로. 그러니까요. 이거 저작권 해결만 된다면 공연 때 이거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공연은 가능하죠.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숙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낸 거예요 의견을 지금. 너무 좋은 질문에 그 중간에 CM송 몇 개를 묶어가지고 못생겨도 맛은 좋아 매치매치와 삼양 1분면. 메들리로. 삼양 1분면 멜로디 생각나요? 언제는 뭐 간편한 삼양 1분면 뭐 이런 건데. 나중에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 설공개할 수는 없고요. 근데 또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그 무대에 약간은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시에 많이 서실 수밖에 없었던 때 심정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은 굉장히 역전됐습니다만 그때는 방송사가 슈퍼갑이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슈퍼을이기 때문에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송골매가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젊음의 행진이나 영일레븐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송골매가 없으면 그 프로그램이 잘 유지가 안 되고 존립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니까 뭐 매주 나오라고 그래서 매주 나간 거예요. 매주 나가다가 감정도 당하고 막 그때 그 얘기 나올 줄 몰랐네. 에피소드가 감전사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낮에는 방송을 해야 되고 저희 밴드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전부 클럽입니다. 클럽에서 밤에 하고 보통 3시, 4시에 끝나죠. 그럼 낮에는 이러고 배철수 씨하고 저희 멤버들이 하도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젊었을 때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의견이 나온 게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길이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섭외가 안 되잖아요. 예. 그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 그 모 방송국의 친구가 그러면 한 군데 좋은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소개해서 받은 데가 가보니까 단식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열을 굶었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 갑자기 생각났어. 단식원에 한번 찾아갔었는데 우리가. 맞아요. 그때 또 방송 카메라 또 방송 그걸 또 찍고. 나 정말. 방송국 놈들 참. 그 방송국 놈들 중에 그 동생분께서 수장으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배철호 음악 총 연출 감독. 이번 공연의 총 연출 기획하는 친구가 제 친동생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같이 현역에 있을 때는. 그렇죠. 저 친구는 쇼 프로그램마다 또 코미디 프로그램, 유머 1번지나 이런 거 하고 또 중간에 뭐 유학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전성기에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니까 총연출로 총연출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축구 캐스터 될 때 크게 역할을 해주신 분이어서 제가 사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도 총연출 감독님 덕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혹시 관전 포인트만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배철호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공연에 총연출을 맡은 배철수 씨랑 집안이 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배철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뭐 사회자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그 평생을 음악 PD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아까 배철수 씨가 얘기하셨지만은 기본적인 음악은 오리지널리티에 충실한 그런 음악을 하고요. 근데 무대는 옛날에 관객들이 레트로 감성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발전된 말씀하신 대로 40년 동안 발전된 그런 화려한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경 오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송골매가 이런 그룹이었지라는 그 추억을 되살리시면서 그리고 지금 성숙된 그 가수로서의 어떤 모습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을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악 PD라고 강조해 주셨어요. 아까 형님께서 그 유머 1번지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기자님들이 예능 PD로만 착각하시고 음악 위주로 이제 가장 또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골매의 노래를 들으면서 청춘을 불사르고 또 송골매와 함께 청춘을 보낸 모든 분들께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될 2022 송골매 콘서트 열망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송골매 콘서트를 기다려온 여러분에게 정말 수십 년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한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그 모든 분들께 이 공연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그것만큼 그 기대만큼 그 이상의 노력을 저희가 해서 좋은 무대와 좋은 노래 그 옛날의 추억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윤 감독님 먼저. 저는 송골매 3기와 그리고 현재의 4기를 아우르는 멤버입니다. 송골매가 저희 밴드 멤버들이 그냥 뭐 세션 차원이 아닌 정말 내가 송골매의 일원이 돼서 활동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준비하고 우리 배철수 구창모 형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영원히 계속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송골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건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서 기타도 열심히 치고 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공연에 오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팬들을 실망시킨 적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수십 년 만의 콘서트지만 자, 많은 분들이 정말 무대에 오르는 그 모습만으로도 벅차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 송골매 콘서트 열망 제작 발표를 마치겠고요. 송골매 콘서트 열망은요, 오는 추석 연휴인 9월 11일 일요일과 12일 월요일 K스포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발표의 배성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